어제 2월 6일 날 오후에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까지 연간 2,000명이죠.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의대 정원을 약 10년간 늘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료계는 지금 현재 발칵 뒤집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무리한 정원 확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주는 의미가 연간 3,000명이 이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생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2,000명, 뭐 50%가 넘게 거의 66% 정도 되는 거죠. 65% 정도 되는 걸 인구수를 확 늘려놓으면 생존 경쟁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직역이 이런 일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령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숫자에는 아마 놀래 자빠지지 않을까.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저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2,000명까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리고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박민수 차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의사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병원은 멀리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제도의 잘못이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동양적 또는 한국적인 의료에 대한 인식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누구든 좋은 의사 또 생존을 위한 어떤 해결책, 치료 방법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제도상에서 첫 번째는 의료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의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좋은 의사, 최신 병원 이런 곳에 모시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동양적 그리고 한국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에 의료비가 싸진 것, 거기에다가 실손보험 같은 보험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의료의 수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외래 이용률이 전 세계 최고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두고서 국민의 이런 마음을 두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는 장치는 지금 없는 거죠. 마치 지금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데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70세로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의료 제도도 역시 국민들에게 시혜성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의료비가 싸지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도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외래 진료 횟수, 입원 일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보상을 보험금의 보상을 받으면서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를 아무나 누구든 언제든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왜곡을 고쳐달라고 의사들은 주장하는 거고, 특히나 저와 같은 외과 의사들,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그 왜곡을 고쳐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을 고칠 생각은 안 하거나 미흡하게 하거나 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공공병원으로 가장 예를 들고 싶은 병원은 군병원입니다. 군병원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아이, 아들, 딸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저한테는 군병원을 믿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든 뭐 의료원이든 군병원이든 이런 곳에서도 누구든 마음 놓고 진단과 치료를 받을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영국처럼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의사들이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의사의 수가 많아지고, 또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와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통계를 가져와서 한 번에 2,000명을 무제한으로 늘리겠다 하는 생각을, 정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는 의사수 증원을 동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한테 욕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의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한테 주어야 될 혜택을 달라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또는 소득이 많은 의사들만 비교해서 거기에다가 이 정책을 내놓으니 이게 해결이 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의료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화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요번에 내놓은 임상 수련을 해야만 개원 면허를 주겠다라는 제도라든지, 그 전문의 제도를 이제 늘려놓은 제도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대학병원에 전문의를 해야만 임상 수련이 되고, 대학병원에 전문의를 해야만 임상 수련이 된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를 들고 나와서 젊은 의사들이 마음대로 개원하지 못하고 전문의를 먼저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의사들의 얘기지만 비윤리적 의료 행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 경찰이 아니고 판사님들도 아닙니다. 의사 내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율 규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상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의료 광고도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많은 것처럼 광고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의사 중에서도 의료 광고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문가 평가제이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 면허를 이제 행위 면허와 비행위 면허로 이원화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료 행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또는 어느 정도 이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한 경우에, 또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많이 했다 하는 경우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제한하게 되면 좀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죠. 이것 자체도 의사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필요한 것이,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지역 균형 배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부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정책이 자기들의 앞날에다가 먹구름을 들이우는 일이거든요.